아프리카 대륙의 남부 지역에는 여러 작은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 이곳은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에 걸쳐 있는 광활한 지역이었지.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부족은 점점 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경제를 이루게 되었지. 마퐁구베 왕국의 시작은 이런 작은 부족들이 하나의 큰 정치적 단위로 통합되면서 시작돼. 특히 이 지역은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철을 다루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어. 철로 만든 도구들은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무기로 사용되면서 부족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었지. 이런 배경 속에서 마퐁구베 왕국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갔어. 마퐁구베 왕국의 초기 발전을 이끈 건 바로 금이었어. 이 지역에선 금이 많이 산출됐는데 이 금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경제적 부의 핵심 요소였지. 금을 통해 외부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마퐁구베는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어. 이 무역을 통해 얻은 부는 왕국의 통합과 성장에 큰 역할을 했지. 마퐁구베 왕국이 성장하면서 이곳에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하게 됐어. 처음엔 여러 작은 부족들이 각기 다른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의 강력한 왕이 이들을 통합하게 됐지. 이 왕은 단순한 부족의 지도자 이상의 존재였어. 그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지. 마퐁구베 왕국의 중심에는 마퐁구베 언덕이 있었어. 이 언덕은 단순한 지형적 특징을 넘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지. 왕은 이 언덕 꼭대기에 거주하며 그의 궁전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 이곳에서 왕은 나라를 다스렸고 중요한 의식들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지. 언덕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왕족과 귀족들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언덕 아래에 거주했어. 이 계층 구조는 마퐁구베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줘. 왕국의 정치 구조는 엄격하게 계층화되어 있었어.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층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어. 이들은 주로 금속 가공, 무역, 군사 활동을 감독했지. 반면에 평민들은 농업과 목축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어. 노예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했으며 주로 힘든 노동을 담당했어. 마퐁구베 왕국이 번영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역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이었어. 특히 금은 왕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끈 핵심 자원이었지. 마퐁구베는 남아프리카 대륙의 내륙에서 산출된 금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와 활발한 무역을 진행했어. 이 무역은 인도양 연안의 무역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와 같은 먼 나라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지.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이었어. 무역을 통해 마퐁구베 왕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지. 예를 들어 이 시기에 도입된 새로운 농업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어. 마퐁구베의 경제는 무역뿐만 아니라 농업과 목축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 이 지역의 토양은 비옥했고 강우량도 적절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에 좋았지. 주로 기장, 수수, 콩, 밀 등을 재배했어. 또한 목축업도 활발했는데 특히 소는 이들에게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 소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지. 마퐁구베 왕국은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사회였어. 특히 이들의 예술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지. 금, 청동, 돌 등을 사용한 공예품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이들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적 능력을 잘 보여줘. 특히 마퐁구베 언덕에서 발굴된 금 공예품들은 이 왕국의 문화적 수준을 잘 나타내는 유물들이야. 종교적으로 마퐁구베 사람들은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이들은 자연 속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나무, 강, 돌 같은 것들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 또한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지. 왕은 이런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어. 마퐁구베 언덕은 단순히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어. 중요한 종교 의식들은 주로 이곳에서 거행되었고 왕은 이 의식의 주재자로서 그의 권위를 강화했지. 이런 종교 의식들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 마퐁구베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외교와 군사적 능력이었어. 이 왕국은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도 필요할 땐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자신들을 방어했어. 주변 부족들과의 외교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때론 전쟁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지. 마퐁구베 왕국의 군사 조직은 상당히 체계적이었어. 왕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유지했지. 이 군대는 왕국의 경계를 지키고 무역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 마퐁구베 군대는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어. 하지만 모든 영광의 시절이 그렇듯 마퐁구베 왕국도 언젠가 쇠퇴하기 시작했어. 13세기 중반쯤 되면서 왕국은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후 변화였어. 기후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왕국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지. 또한 자원의 고갈도 중요한 원인이었어. 왕국이 번영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어. 금이 줄어들자 무역도 어려워졌고, 이는 왕국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 마폰굽의 왕국의 쇠퇴에는 무역로의 변화도 큰 역할을 했어. 13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도양 연안을 따라 새로운 무역항들이 생겨났고, 이는 기존의 무역로에 의존하던 마폰굽의 왕국에 큰 타격을 주었지. 새로운 무역로들이 생겨나면서 마폰굽에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갔어. 내부적인 갈등도 왕국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어. 왕국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과 정치적 불안이 있었고, 이는 왕국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지. 결국 마폰굽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 자리는 짐바브웨 왕국이 차지하게 됐어. 마폰굽의 왕국이 쇠퇴한 이후 그 지역엔 짐바브웨 왕국이 등장하게 돼. 짐바브웨 왕국은 마폰굽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을 계승했어. 특히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은 짐바브웨 왕국의 번영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야. 이 유적은 마폰굽의 왕국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이 지역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을 증명해. 짐바브웨 왕국은 마폰구베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갔어. 마폰구베에서 시작된 무역과 경제 시스템은 짐바브웨 왕국에서 더욱 발전했고, 그 결과 이 지역은 다시 한번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지. 마폰구베 왕국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산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어. 현대에 남겨진 마폰구베의 유산, 마폰구베 왕국의 유산은 현대 남아프리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1930년대에 처음 마폰굽의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어. 이후 많은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마폰굽의 왕국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지. 2003년 마폰굽의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 이는 마폰굽의 왕국의 역사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지. 이 유적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중요한 상징이야. 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마폰구베는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어. 마폰구베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독자적인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돼. 이는 특히 식민주의적 역사, 서술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또한 마폰구베의 유산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이 마폰구베 왕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사회 구조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마폰구베 왕국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현대 남아프리카 사회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왕국은 남아프리카의 고대 문명과 그들이 이룩한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야. 마폰구베 유적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들은 이 지역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명해주지. 초기에 이 지역을 발굴했던 사람들은 이곳이 단순한 고대 유적지로만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진정한 가치가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어. 발굴된 유물들은 이곳이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의 복잡하고 발전된 사회였음을 보여주었지. 마폰구베 유적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이 유적지는 국가적인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그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해 남아프리카의 고대 역사를 배우고 있어. 마폰구베 왕국의 역사는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 첫째, 자연 자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 이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서 산출된 풍부한 자원, 특히 금이었어. 하지만 이 자원이 고갈되면서 왕국은 점점 쇠퇴하게 됐지. 이는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 우리가 자연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둘째, 무역과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마폰구베 왕국은 무역을 통해 번영할 수 있었고, 외교를 통해 주변 부족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지. 하지만 무역로가 변화하면서 이 왕국은 점점 힘을 잃게 됐어.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국제 무역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야. 셋째,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마폰구베 왕국은 초기에는 강력한 중앙 권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안정을 유지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인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면서 왕국은 점점 쇠퇴하게 됐어.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이제 마폰구베 왕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 이 왕국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교훈과 의미를 남겨주고 있어. 마폰구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 자원의 중요성,
무역과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어. 마퐁구베 왕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 앞으로도 이 왕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